우리 페이지 장명지. 뭐 일단 개념은 앞에 봐도 되지만 일단 문제 먼저 펴보자 그러죠? 자, 뒤에 가서 이쪽에 있는 거. 자, 명제는 우리가 첫 번째로는 정의를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리고 다음 중 명제인 것은 이렇게 물어볼 건데 알아야 되는 약간 좀 흐름 이런 거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명제 정의 말이야. 정의가 어떻게 되죠? 정의는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 명확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확실하게 거짓말인 것도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자 보기 첫 번째 걸 봐봐. 필수형 1번요. 자 다음 중 거짓인 걸 찾으래요. 자 몇 번이 답이 되겠습니까? 쉬운 거는 빨리 넘어가면 이렇게 맞지?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명제 첫 번째야. 답이 몇 번 같아요? 확실하게 거짓인가요? 응? 몇 번? 3번? 근데 3번을 한번 읽어보자 생각하고 직사각형이 아니면 정사각형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말이 참인지 좀 헷갈리면 이거 대우를 외우면 되거든? 야의 대우는 뭐야?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 되잖아.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이 들어가죠. 3번은 참인 거야. 거짓인 게 아니지. 답은 1번 아니, 3번 아니네요. 그죠? 또 다른 거 한 번 더 해보자. 거짓인가요? 몇 번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차선책 말이야. 1번이지. 1번은 91이지만 얘를 너가 7로 나누면 나눠지잖아요. 원래 소수가 1과 자기 자신만 약수가 돼야 되는데 딴 게 있으면 거짓이지. 답 1번이야. 자, 그럼 밑에 거 한번 더 해볼래요? 이번엔 참인가? 자, 지금 이런 것도 학교 시험에 나왔다는 거지. 여기 적혀 있잖아, 그렇지? KB, 경북, 동문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2번은 참인 거. 몇 번 같아요? 약간 좀 헷갈리면 선생님이 좀 힌트를 줄게. 그러면 힌트는 명제가 참이 되려면은 명제가 원래 P면 Q이다 뭐 이렇게 가정 결론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치? 이게 참이 되려면 우리가 이런 건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잖아, 맞지? 가까운 조건이야. 조건이 원래 뜻이 뭐냐면 참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은 참 거짓이 명확하지 않죠. 근데 묶어주면 명제가 되는 건데 여기서 그럼 P가 Q이다 할 때 진리집합이라고 하지, 대문자야. 요 놈이 이렇게 되면 참이야.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되면 참이야. 만약에 안 되면 거짓인 거지. 그럼 너가 다시 문제를 봐봐. 보기를 보면서 1번부터 5번까지 했는데 만약에 1번을 예를 들면 1번은 앞에 첫 번째 x는 두 개가 나오잖아요. 2하고 마이너스하고. 근데 두 번째는 2밖에 안 나오니까 그 부분집합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럼 1번은 답이 그러니까 아닌 거야.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뭐 어떤이란 말 나올 때 있잖아, 그지? 자, 어떤이란 말 나왔을 때
뭐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 이것도 명제잖아, 그죠? 그럼 얘도 참이 되려면은 얘는 어떤이기 때문에 이 p라는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 돼요. 지금 한 개라도 있으면 참인 거야. 어떤? 근데 만약에 뭐 모든으로 바뀌었다. 모든 x에 대하여 p다 이렇게 나오면 이때는 진리집합이 전체 다 돼야 되는 거지. 이러면 참인 거죠. 이러면 참이고 아니면 거짓이고.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총 세 가지죠. 세 가지 명제에 대해서 참이 되는 조건 알면 뭐 나머지는 다 거짓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골라보자 이거야. 이번에 답은 몇 번이 될까? 5번. 자, 그럼 5번 해보자. 그럼 5번은 지금 처음에 이면 뭐뭐 이면까지만 읽어보면 x가 0 또는 맞아? y가 0이잖아. 이게 앞에 있는 진리집합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야가 0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x는 0이고 y는 0이잖아요. 얘 또는이고. 그럼 또는 뭐야? 둘 다 0 돼도 되고 하나만 0이 돼도 되잖아요. 그럼 얘가 더 많지. 그러니까 야가 더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야. 그럼 얘도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안 되죠? 얘도 거짓인 거지. 반대가 돼. 이쪽으로 가야지 맞는 거지. 자, 일단 3번. 답은 3번이에요. 3번인데 6의 약수 중에 1, 2, 3, 6이 있잖아요. 그 지금 18의 약수 중에 1, 2, 3, 6이 다 들어있죠. 그 추가로 더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인데 너가 좀 애매할 때는 이렇게 써보면 좋겠다는 거지. 그래야지 좀 쉬운 문제에서 이렇게 안 틀리겠죠. 여기에 노란 색깔 이것만 보면 돼. 이런 개념들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거 맞추려면. 그리고 또 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정확하게 딱 보이면 괜찮은데 좀 애매할 때는 틀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대충 보면 안 돼라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명제의 뜻입니다. 근데 조건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안에 있는 얘들이 조건인 거야. 그렇죠? 각각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든을 잘 봐야 돼요.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이런 거 좀 단어를 동그라미 치면서 좀 풀어야 된다고. 자, 이렇게 해서 명제는 끝이 나고 그 다음 우리가 나와 있는 이제 이런 유형이 아까는 이제 문장으로 됐었잖아요. 문장으로. 근데 어떨 때는 막 부등식으로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수직선 그려가지고, 한번 수직선 그려가지고 푸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3번입니다. 보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3번. 오성고등학교 나왔던 문제죠. 자, 그럼 이런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지. 얘가 얘의 부분집합인지 알려면 수직선을 그려서 찾아야죠. 한번 해볼래요? 최대한 이제 태민이가 직접 푼다 생각하고 그래서 와 풀어보고 못 풀이라든가 하자. 늦었다. 늦었노. 빨리 합시다. 지금 103쪽 하고 있어요. 저희도 명제 나가니까
이거밖에 안 빼졌잖아 아직. 앞에 이거 보면 될 거야. 답이 나왔습니까? 이런 거 잘 나오죠. 이게 5성고등학교 문제니까 당연히는 좀 더 그죠? 신경 써서 답이 뭐야? 3 풀면 봐야겠다. 3이 답은 아니고 자 그럼 왜 3이 나왔는지 보자. 이게 인수분해해가지고 뭐가 여기 잡았고 근데 Q가 더 커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돼. 그렇지? 그럼 일단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니까 여기까지는 이 식이 그렇고 여기 맞아요. 그럼 K는 일단 3 이상 맞아. 근데 동시에 얘도 만족해야 되잖아. 맞지? P는 R에 들어가면 안 된다잖아. 지금 R이 더 커서는 안 된다는 뜻이거든. R 범위가 이쪽에 있어 버리면 차이 내버리잖아. 얘가 있는 부분이 오른쪽에 있어요. 놈이 이쯤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보다 앞에 있어요. 그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그치? 어떻게 써야 돼? K 123입니다. 이때는 더 커야 돼. 같으면 안 되죠. 얘는 비어있고 잠깐만 비어있어도 같아도 돼. 같아버리면 근데 얘도 지금 색감한 게 없잖아. 그래서 비어있는 거예요. 맞지? 색감한 게 아니지. 그럼 얘도 비어 얘도 비어있으니까 같이 비어있어 버리면 다시 포함한다고 할 수 있거든. 참내버린단 말이야. 거짓말 해야 되니까 거꾸로 갖거나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뭐지? 어떻게 범위를 구하는지. 나는 아니 잠깐만. 둘 다 답이 아닌데. 일단 선생님이 그 세미나 내긴 했는데 한번 해보지 뭐. 일단 2하고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P는 이렇게 왼쪽으로 이게 P란 말이야.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Q가 들어가면 이 참이 된다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서 얘가 K 더하기 2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얘가 얘보다 더 같거나 작다는 거죠? 첫 번째 만족해야 돼. 얘를 만족해야 돼. 얘를 만족해야 한다는 말은 반드시 3 이상은 돼야 된다는 뜻이야. 이게 첫 번째고. 그러니까 1 될 수 없는 거지. 그죠? 일단. 동의 말이야. 그럼 두 번째는 P가 R에 들어간다는 거짓말 된다고 했으니까 R이 지금 K 빼기 3인데 이쯤에 어딘가에 K 빼기 3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이런 식으로 R이 돼야지 노란 색깔이 이쪽에 있어 버리면 커버리면 참이돼 버리니까 거짓말 되려면 이쪽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맞죠? 근데 이때는 갖고나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갖고나가 되는 순간 P가 R에 들어가 버리니까요. 따라서 여기서 범위는 5보다 크다가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이거가 되잖아, 맞지?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건 얘가 된단 말이야. 얘가 되는 거니까 5보다 큰 정수니까 답은 6이 돼야 되지.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가 좀 쉽다고 생각하는 이 파트에서는 이게 유형에서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작은 차이잖아요. 그죠? 뭐 같거나 같거나 아니면 이런 거를 좀 헷갈리면 같다고 생각해보면 돼. 그러니까 같다면 조건을 만족하느냐 이런 거지. 같다는 뜻은 이 노란 색깔이 여기 왔다는 거잖아. 그럼 같이 비어있는 상태인 거야. 이게 같다고 해서 새까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얘가 이 위치에 쭉 온다는 거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P가 아예 들어버리는 거니까 안 된단 말이죠. 무조건 더 커야 된다. 이렇게 검사를 해봐야 된다. 알겠죠? 자, 이렇게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명제의 어떤 정의라면 이제부터는 명제에 뭐 부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부정. 맞죠? 부정. 질문. 처음에 P랑 Q 했을 때 그렇지. 이쪽은 왜 안 했어요? 아, 이게 요 놈을 왜 이쪽으로 안 했냐고? 네, 이쪽. 아, 왜냐면 Q가 더 커야 되니까. Q 범위가 만약에 이래 되면 이래 거라고 가정을 해볼래? 아니 그래. 여기 있으면 아, 이거요? 왼쪽도 어. 왼쪽도 5는 K 플러스 5보다 크거나 같다처럼 왼쪽도 2보다 아, 얘가 이보다 더 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의 질문이 K 더하기 2가 이것도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맞아? 그 질문? 왼쪽은 된 거예요. Q에서. 그러니까 잠깐만. 너의 질문을 다시 그려볼게. 그럼 P가 이렇게 있었는데 맞지? 이렇게 있었는데 Q가 이쪽에 있는 건 왜 확인 안 하냐는 거야? 이래 돼버리면 P가 Q에 못 들어가는 거야. 아 그럼 Q는 P처럼 저렇게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생긴 아예요. 방향을 보면은 문제에서 얘보다 작다 그랬잖아요. 아. Q가. 그럼 무조건 왼쪽으로 가는 거지. 오른쪽 갈 수가 없는 거지. 아, 너 말은 이걸 왜 안 하냐? 방향이 아니니까. 아, 맞아? 네. 그래, 문제 안에 있는 거 내가 안 써가지고 잘못 보지 봤을 수도 있겠는데 문제 보면서 하는 선생님이 그걸 안 써준 거였지. 괜찮아? 좋아. 그럼 팀이 이해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명제 정의라니까요. 참이 되냐 거짓이 되냐 찾는 방법. 여기까지.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부정에 대한 개념이잖아, 맞지? 명제를 우리가 참인 명제를 만약에 참이라고 가정하면 참이면 우리는 부정을 했을 때는 거짓말 되겠지? 왜냐면 참 아니면 거짓이니까요. 근데 그 기호가 있단 말이지, 기호. 그럼 우리가 P라는 어떤 이렇게 뭐 명제일 수도 있고 조건일 수도 있는 건데 얘한테 부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 P가 되죠, 이렇게? 근데 이거를 진리집합으로 얘기하면 노란 색깔로 써보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이것만 알고 쓰면 되지. 그리고 부정에 대한 개념을 공부할 때는 너희가 모든 뭐 부정하면 어떻게 되고 모든 어떤이 되잖아요. 그치?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 되는 거고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를 부정하면 똥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와 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모든과 어떤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만 잘 구분하면 너희가 뭐 단어 같은 거 잘 구분한다고요. 근데 단어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이런 것도 있잖아. 뭐 x가 2보다 크다. 얘를 부정하면 방향만 바뀌는 게 아니고 또 각도가 들어가는 거. 이런 것만 너희가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이라고 해서 이 용어만 이 기호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문제 안에서 바꾸는 것만 할 줄 알면 된다. 그 이야기야. 그럼 그런 문제도 나오겠지. 부정이면요. 맞지? 자, 일단 넘어가 보자고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이제 너희 지금 근데 확인 예제 일단 뛰어넘을게요. 104쪽인데 쌤이 이제 개념을 너희한테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근데 까먹지 않도록.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뭐가 있어요? 명제의 어떤 관계라고 하죠, 맞지? 관계가 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하고 대우 말이야. 근데 역하고 대우를 물어볼 수밖에 없지.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 이게 명제잖아요. P면 Q이다. 그럼 얘를 역을 구해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위치 바꾸는 거지 이렇게요. 그러면 이 둘이는 서로 역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상호적으로 역인 거예요. 이 둘이는 역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대우인데 대우는 뭐야? 야의 대우는 누구냐 이거죠. 야의 대우는 이렇게 화살을 하면 야의 대우는 얘를 부정하는 걸 위치 바꾸는 거죠. 이렇게. 맞지? 그래서 우리가 대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인 거지. 얘가 거짓이면 얘는 거짓이고. 그러니까 얘는 참과 거짓이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근데 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지. 그러면 명제가 참일 때 역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으니까 문제 안에서 너희가 직접 찾아야 돼. 아까처럼 이런 걸 가지고. 알겠지? 근데 대우는 굳이 하지 말고 무조건 얘가 애매할 때 얘를 갖고 그냥 판단하는 거지. 참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럼 야도 대우가 있겠죠? 그럼 야의 대우는 어떻게 생겼겠냐? 당연히 얘를 위치 바꾸고 부정하는 거죠. 그럼 얘의 대우는 다시 얘가 되는 거지. 맞잖아? 또 야의 대우는 다시 얘가 되는 거지. 그냥 부정하면 다시 사라지는 거지. 됐지? 너희가 부정에 대한 개념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진리집합으로 자꾸 표현해봐야 돼. 그래야 참거짓을 구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문장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나마 좀 애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데 아까처럼 부등식으로 나올 때는 너희가 꼼꼼하게 그림 같은 거 그려봐야 돼. 동의하겠네? 여기까지가 역과 대우. 근데 이걸 알면 또 뭐가 나와야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제 증명이 나오지. 증명이요. 아까처럼 뭐 얘가 참인지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런 거거든요. 맞지? 그럼 너희가 이제 증명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증명은 자, 이거 문제 하나 좀 풀어보고 다시 합시다. 알겠죠? 그게 5번 문제예요. 봐봐. 104쪽에 5번이야. 자, 문제 읽어보자. 필수형 5번인데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그럼 너희 1번은 역을 가지고 직접 확인하라는 거야. 맞죠? 직접. 그럼 2번은 뭐야? 대우가 그랬잖아. 대우가. 그럼 너희가 굳이 대우 구할 필요 없다고 아까 생각했잖아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자동으로 참이니까 명제만 확인해보면 될 것 같아.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한번 풀어볼까요? 자, 너희가 해보세요. 5번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등식 나오면 수직선. 얘는 PQ만 갖고 얘기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참을 수가 없다는 거야. 뭔가 좀 부정이 좀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요. 그냥 참이 아니라 뭐 거짓으로 구해도 되잖아, 그죠? 배터리가 없구먼.
해줘. 4번 안 해요. 네, 5번이 답입니다. 그래, 봐봐. 좀 헷갈리지? 여기서 우리가 틀리면 안 될게, 그치? 좀 많이 헷갈려? 이게 음. 또는이면 또는이면. 하나는 안 돼도 괜찮은데요. 그렇지. 둘 다 돼도 되고. 또는, 우리 왜 아까 했던 대로 합집합이야, 합집합. 이런 경우도 되고, 저런 경우도 되고. 거기 생각해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 너희한테 이렇게 유형별로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유형별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필수 유형이거든요. 잘 나온다는 거야. 자, 태민이 어때요? 답이 5번 나옵니까? 괜찮니? 선생님이 안 해줘도 돼? 자, 필수형 아까 내가 5번의 답이 뭐라고 했지? 확인해보자. 5번의 답이 4번이네. 4번. 잠깐만. 잠깐만. 선생님 잘못 봤다. 지금 답을. 집합을 봐봐야겠다. 혹시 명제잖아요. 다시 찾아볼게요. 아까 너희가 처음에 4번 켰나? 우리가 잘못 얘기할 수 있으니까 다시 보자. 명제의 5번 정답은 5번이네요. 5번. 답이 5번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아까 했던 데 있잖아.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잖아요. 그치? 답이 5번 맞네. 5번.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대우를 부르잖아요. 맞지? 그럼 아까 어떻게 해야 되지? 대우를 부르면 명제를 보면 돼. 명제. 원래 명제가 5번에서 그냥 5번에서 대우가 뭐가 돼요, 얘들아? Q이면 P다, 이렇게. 맞지? 그럼 이거잖아요. 이놈이 참이냐라고 물었는데 우리가 아까 그림 그려봤잖아요. 6은 이렇게 들어가잖아. 6은 이렇게 들어가고 지금 얘는 새카맣죠?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누가 더 크지? 당연히 더 크죠. P가. 그죠? Q가 P 들어가니까 얘 때문에 맞는 거예요. 부분 집합되면 참. 너희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선생님 패드로 얘기하려고 했더니 이게 빠질 없네. 자, 다음 문제 가봅시다. 이제 선생님 아까 너희한테 했던 말대로 여기까지가 그 밑에 있는 확인 예제를 한번 풀어보죠. 이따가 시간에 한번 풀어보고요. 자, 이제 7번부터인데 자, 증명하는 거는 좀 뒤에 나오니까 좀 뒤에 합시다. 그럼 이번에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만 해보자. 내가 너희 개념을 쭉 적고 있는데 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대한 개념은 다시 여기를 보는 거죠. 이 명제죠. 자, 참일 때는 화살표를 이렇게 2개 합니다. 2개요. 참인지 모를 때는 화살표를 1개만 하는 거고. 참이면 참이라는 뜻이니까. 그럼 참일 때 이렇게 쓴다는 거야. 기호고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지금 왼쪽에 있는 P는 뭐가 된다고 했지?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오른쪽은 필요 조건이 되는 거지. 그리고 얘가 왔다 갔다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왔다 갔다 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진리 집합이 서로 같아야 돼. 알았어? 이걸 필요 충분 조건을 서로 얘도 필요 충분 조건 얘도 필요 충분 조건. 그럼 이런 경우는 너희가 화살표를 2번 왔다 갔다 해봐야 되는 뜻이지. 되겠죠? 할 수 있겠니? 근데 필요 충분 조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이 되기에 너희가 화살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처음부터 화살표가 이렇게 잘 안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너희가 문제를 읽고 화살표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왼쪽 오른쪽을 구분할 수 있는 거지.
할 수 있겠네? 7번. 7번 한번 더 해봅시다. 계속 똑같지 않냐, 그죠? 유형이요. 비슷해요. 그래, 이번에 맞춰보자. 어때요? 이번에 맞춰봅시다. 보안 많이 한다고 태민이 좀 힘들지 않아요? 월요일도 하고 오늘도 하고 버틸만 해? 그냥 하는 거야. 그래,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다음 주면 시험 시작이잖아요. 너 수학 친 날짜가 내가 여기 적어놨나? 안 적어놨? 27일 다음 주다, 그죠? 다음 주에 계속 하자고, 그죠? 월요일 와서도 하고 직전 날도 와서 하고. 태민이는 그 9월 25일 날 오지 말고 월요일 날 말이야. 26일 날 오는 건 어때? 그게 낫겠죠? 동현이는 그 오성고 학교별 하는 거 이제 세미랑 그 코칭상하고 계속 하는 거야. 계속 하고 뭐랄까 추가로 필요하다 싶으면 또 얘기하고. 너희 밴드에 다니는 거 알지? 풀었는 거 채점도 해보자 이따가요. 잠깐 숙제하는 거. 자, 7번에 답이 나왔습니까? 정연아, 너 시험 끝나고 그 유니콘 앞에 있는 거 맞아요? 유니크가 요일 화금. 화요일에 나오고 있어. 따로 있어. 화금 안 이건 토인데? 되는데 안 하고 싶어? 토요일은? 그래? 아니면 이러면 어떨까? 우리 반이 태민이하고 쌤이 제일 잘하는 건 뭐냐면 우리 두 명이잖아요. 우리 둘 다 유니크가 되면 되는 거 아니고 다 되면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 그대로 그냥 하고 싶으면 맞지? 그 방향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건 중간고사 결과가 중요한 거야. 학교 시험 말이야. 쌤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거든. 그럼 너희 오늘 시험 치지 않니? 월간 테스트 말이야. 코칭쌤 시간에 친다고 얘기 안 했나? 말씀 안 했나? 틀면 얘기 안 했어? 몰랐어? 아까 들었어? 그리고 오늘 시험 칩니다. 너희 학교를 어때? 바로 칠 수 있겠어? 시험지가 달라. 사대부고 시험지랑 오성고 시험지 달라요. 너희 작년 너희 학교 그 양식 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이 됩니다. 다 나왔니? 이번엔 틀리면 안 된대. 답이 뭐야? 저거 아이가 저거 배놈 아이가 맞아요? 배놈이 나오는 모양 똑같은데. 자, 답이 뭐죠? 태민아? 최대값이 뭐예요? 최대값. 동현아, 최대값. 답 말고 최대에서 작다 물어보려고요.
8 최소값 8? 최소값은? 아니야. 아니야. 최소는 나오는데 최대 같은 경우. 이게 너무 잘 나오는 문제잖아. 맞지? 계속 똑같이 나오지 않아, 그지? 해보자, 한번 해보자. 일단 정답은 12라고 돼 있거든요. 너희가 봐봐. 그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P하고 R을 비교해봐. 그러면 필요 조건이니까 P 쪽으로 이렇게 와야 되잖아. 두 번째는 Q하고 R인데 얘는 또 R이 더 커야 되죠, 이렇게. 맞지? 그렇죠? 이걸 한꺼번에 그려주면 이걸 묶어서 얘기하면은 맨 앞에 Q가 오고 그 다음 R이 오고 그 다음 P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방에 그릴 수 있지. 그렇죠? 이렇게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수익성에다가 동시에 그리는 거야. 그럼 Q가 제일 작잖아, 그렇지? Q를 먼저 그려보자고요. Q는 인수분 해보니까 뭐 나오더니 능용되는 게요. 마이너스 2랑 2분의 17? 마이너스 2랑 2분의 17. 마이너스 1이랑 2분의 17이야.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쪼개지잖아, 맞죠? 이렇게요. 이게 Q. 이게 Q죠. 이 문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맞지? 여기 이렇게 하면 답 나오잖아. Q가 제일 작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있네. 맨 위에 자연수한 조건 있네요. 근데 있어요? 맨 위에. 그럼 음수 이거 버려야 되지. 맞네, 이거 필요 없네. 자연수 그랬으니까. 그럼 이거는 안 그릴게요. 그럼 얘만 그냥 Q야. 이 안에 자연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굴 그려야 돼요? R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럼 R은 K보다 같거나 크다니까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더 커야 되니까. 새카맣게. 그럼 요렇게 하고 요놈 R 잡자 이거죠. 자, 그리고 또 뭐야? 이번에는 P. 그럼 P는 2보다 크다 맞지? 아니 2보다 넘어가면요. 그럼 누가 제일 커야 돼? 여기서 P가 제일 커야 되니까 여기에 2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고 얘가 P가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해 볼게 이제부터. 얘기를 해봐. 이놈이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 작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럼 같거나가 들어갈 수 있는지 보자고요. 여기 같거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 얘는 새카맣고 얘는 비어있 있다고요. 같거나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태민이는? 안 돼요? 그렇지, 안 되죠. 여기는 같거나 돼요, 안 돼요? 여기는요? 너의 생각이야. 같거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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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얘 같거나가 되죠. 근데 봐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자연수라고 했거든요. 자연수라고 했지. 쌤 봐봐. 너 지금 Q한테 제일 첫 번째 자연수는 뭐죠? 얘가 8.5란 말이에요. 그럼 9죠? 아니, 자연수만 생각했으니까. 이게 8.5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등식 이게 만약 자연수한 조건 없었으면 야는 최대가 얘가 돼야 될 건데 자연수 K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 X라고 했기 때문에 요 얘보다 큰 범위는 9부터 들어가는 거지. 얘가 8.5니까. 그러니까 Q한테 들어가는 첫 번째 자연수는 9. 맞아? 그럼 제 말은 얘가 요렇게 잡으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우리는 자연수 바꿔가지고 9로 바꿔야 될 것 같다는 거지. 9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누가? 얘가. 자연수는 저게 함정을 주는 거야. 함정. 그죠? 그치? 얘는 2가 안 되잖아요. 얘는 뭐부터 보면 2보다 크다니까 야의 자연수는 뭐가 들어가요? 그럼 3부터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3부터. 얘도 3 될 수 있어 없어?
K의 최소는 K의 최소는 이 문제 좀 애매하긴 애매하다. 이 문제가 좀 애매해졌어요. 왜냐하면은 답이 틀린 것 같은데 최대는 9가 맞아요. 최소는 얘가 되네. 얘는 3 되네. 각각 없습니다. 3 되죠? P한테는 3이 들어갈 수 이게 Q를 R을 안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Q잖아요. 이게 Q 아니야? 예, 근데 Q 범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연 쓰면 8. 이 8.5였잖아. 2분의 17. 8.5보다 크다잖아. 8 못 들어가지. 아까 2분의 17 아니었나 원래? 2분의 17이 8.5 아니야? 그럼 9부터지 9부터. 맞잖아. 9. 자연수.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수직선은 맞는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얘는 이렇게 시작된다. 이렇게. 맞지? 이게 Q. 그러면 P 아까 누구야? 이해돼? 맨에 있었네. 자연수는 좀 있다니까. 지금 아까 나도 늦게 봤잖아. 자연수는 좀 있어야지 문제가 돼. 아까 문제가 안 돼. 맞지? 이해했어? 문제의 작은 차이 때문에 답이 달라지는 거니까 우리 그런 걸 좀 잘 보자는 거야. 알았지? 자연수권. 아까 자연수권 없으면 답은 달라진다고. 8.5가 돼야 돼. 최대값이. 이해돼? 치울까? 그러니까 문제가 좀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좀 함정을 준 거야. 함정. 학교 선생님이 대륜고등학교에서. 자, 여기까지 치울게 이제. 근데 이게 너무 시험 잘 나오니까 너 이거 한 번 더 풀어봐야겠는데. 8번 문제요. 밑에 있는 거 있잖아. 한번 해보세요. 이때는 자연수 없잖아요. 이때는 문제를 뭐라 했냐? 실수 그랬거든. 이때는 좀 달라져야겠죠? 풀이가. 너희가 어려워하는 게 뭐냐? 산술이 어렵나? 맞지? 산술기하 역선 좀 해봐야겠구만. 오늘 왜 늦게 온 거야? 나 집이 바로 근처니? 학원이나? 아니면 바로 근처인데 걸어서 오나? 밥싸고 있는데 응. 학교에서 문자를 하고 응. 오늘 밥 먹고 바로 출발하는데 응. 밥싸고 너무 재밌어서 집 가고 있어요. 집에서 밥 먹고 온다고. 맞아? 그래, 밥은 먹어야지. 당연히. 오성은 좀 일찍 마치지 않나요? 그냥 5시 전에 마치잖아요. 오전은 6시쯤. 그럼 다 하고 와야 돼? 오송고가 전교 학생이 200명이 안 되죠? 네, 먹었어요. 넘었다고 이번에? 네. 몇 명인데? 벌써 210몇 명인가. 초반이지, 그지? 초반. 작년에는 200명 안 됐던 것 같은데. 오송고가 좀 정원이 딴 학교에 비해 적거든. 자, 이번에는 정확하게 맞춰봅시다, 여러분. A의 최소, B의 최대. 오케이, 정답. 정답. 옵니다. 이제 안 되겠죠? DGW, 대구여고에서 나왔던 거네요. 자, 이번에는
필수 9번인데 이번에 아까 전에 다 지웠는데 이제 아까 거는 이번부터는 이제 뭐냐면은 3단원법이에요. 3단원법도 알죠? 우리가 뭐 하도 뭐 요즘 많이 들어와가지고 3단원법 다 풀어보죠. 뭐죠 너희가 3단원법 이용해서 한번 해볼래요? 필수용 9번. 힌트가 있다면은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푸는 연습이야. 알겠죠? 지르지 마. 여기 발레 같은 것도 알고 있어야 돼. 거짓이 되는 그 예를 찾는 거 있잖아요. JH가 어디고? JH. 전화해 볼까? 이거 문제 이거 오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좀 확인해 볼게. 문제 좀 이상한 이게. 근데 이거 오타다 오타. 첫 번째가 Q이면 R 돼 있지 얘들아. 이게 Q이면 P로 바뀌어야 돼요. 알지? 문제 좀 바꾸자 미안. 오타가 있었네 오타가. Q이면 처음에 나오는 그 명제가 아니에요. 이놈을 바꿔야 돼. Q이면 P다 그래요. 알겠죠? 이거 바꿔주세요. 오성고 시험 범위가 함수 다 들어가나요? 한번 안 먹어요. 너도 명제까지야? 예. 똑같네 그럼 둘이. 똑같구나. 태민아 오늘 사대 보고 몇 명 왔어 너? 너가 뭐했어? 2명? 자, 9번의 답이 뭘까요? 자, 같이 하자. 답은 긴입니다. 긴이요.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우리. 자, 이게 첫 번째 바꾸라고 했죠 선생님이. 그다음 R이면 나피다. 그 다음에 나달이면 크게 돼 있지. 선생님 아까 했던 이제 3단원법은 연결을 시켜줘야 돼. 연결요.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얘하고 좀 볼게요. 그죠? 얘하고 얘를요. 이거 대우 구할까요? 이렇게?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죠. 이걸로 갈까? 이걸로 가면 딱 되네. 그치? 쭉 연결되네. 그치? 이렇게 Q로 갔다가, 맞죠? Q로 갔다가, P로 갔다가, 다시 R 여집합으로 가죠. 이렇게. R 여집합으로 갔다가, 얘가 다시 Q로 가네. 이 상황 맞아요? 얘가 다시 뭐라고? 다시 Q로 간다고. 그럼 결국 얘가 다시 Q로 가려면 같을 때밖에 없지 않나? 이건 무슨 말인가면 Q가 쭉 연결해가지고 나달로 갔잖아요. 다시 나달이 Q로 가니까 결국 이 세 개 다 같은 거네 이거죠. 내가 이해돼? 여러분 이해했어? 다시 해볼까? 얘하고 얘의 관계는 같다고요. 근데 중간에 본 P는 얘보다 더 크고 얘보다 더 작아야 되는데 양쪽이 같단 말이야. 끼어있는 놈이.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놈이 같다고, 이 사이에 있는 놈이. 그럼 얘들 같으면 얘도 당연히 같아야 되죠. 중간에. 결국은 결론은 세 개 다 같다가 되는 거야. 그 이해되죠?
그럼 자 다시 보기를 봐봐. 그럼 기읍에서 P 여집합은 R과 같다 그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P는 R 여집합이잖아, 맞죠? 그럼 기읍은 똑같은 거죠, 맞는 거죠. 기읍이 맞는 이유를 얘 때문에 했고요. 자, 이거 거꾸로 해도 똑같단 말이에요. 거꾸로 해도 얘들 거꾸로 똑같죠? 여집합 붙이면 날라가니까. 니은은 뭐야? P가 Q에 들어가게 맞는 거죠? 원래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니까요. 니은도 P가 Q에 들어간다도 맞는 거고 마지막 P 빼기 R. 그럼 P 빼기 R은 뭐야? 공집합이 아니죠. 왜냐면 얘가 바깥쪽이가 R이잖아요. 바깥쪽이가. 그럼 P 얘가 P야. 그냥 자기 자신이니까. 공집이 서로 만나는 게 없으니까 P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디귿이 맞는 말 되려면은 뺄 게 없으니까 바깥쪽은 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 맞죠? 답은 기가 됩니다. 자, 넘어갈까요? 밑에 있는 거 이런 것도 잘 해보셔야 되고 그죠? 넘어갑시다. 자, 필수형 11번 또 해보자. 이번에는 이거 화살표 만들어야 되죠? 11번. 자, 한 번 더 도전을 해봅시다. (11번) 끝나면 이제 산술기하러 가겠습니다. 그렇지. 정답. D가 맞죠. 좀 헷갈린 거 없더니 넘어갈까요? 자, 이제 108쪽에 있는 필수 13번인데 이제부터 산술기하예요. 자, 산술기하 좀 약간 얘기 좀 해보자. 이제부터는 이제 산술기하 그 외에 뭐 코시 주발치도 있고 많은데 이게 제일 잘 나오니까요. 너희 산술기하 그 공식이 뭐가 되죠? A가 양수고 B도 양수일 때 두 개를 더하면 항상 2루트 AB보다 같거나 크다. 이게 산술기하라는 거예요. 이걸 통째로 외워야 돼. 그치? 조건도 외우고 결론도 외우고 또 하나 더 뭐 외워야 돼요? 단 언제 얘가 같거나가 되느냐를 알고 있어야 돼요. 바로 A, B가 같을 때죠. 자, 그럼 여기까지 딱 개념을 적어놓고 이제 응용이 나오는 거죠. 응용은 뭐냐면 최대 최소인 거야. 그럼 너희가 봤을 때 봐봐. 합과 곱이 있잖아요. 얘가 더하기, 얘가 곱하기란 거야. 자, 그러면 A 더하기 B가 만약에 지금 문제에서 A 더하기 B를 만약에 물어본다고 생각해봐. 혹은 A 곱하기 B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합의 입장에서는 누굴 물어볼까 이거죠. 최대를 물어보겠냐, 최소를 물어보겠냐. 합은 최소를 물어보겠지. 왜냐하면 오른쪽보다 같거나 커지니까 같을 때가 제일 작잖아. 그래서 얘는 항상 최소를 물어봅니다. 알았어요? 반대로 곱하기는 왼쪽에 있는 얘보다 같거나 작아지니까 같을 때가 최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볼 때 너희가 문제를 볼 때 뭔가 합의 모양이 나왔다? 그럼 최소를 물어보겠네? 라고 미리 예상하고 들어가야 되고 곱하기를 물어보네? 그럼 최대를 물어보겠네 생각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합인데 최대를 물어본다면 내가 이해돼? 다른 걸 물어본다면 뭔가 변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바로 안 된다는 거겠지. 그럼 자, 그러면 최소값을 물어보려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이겁니다. 최소를 물어보면 우리는 합을 물어보면 곱을 찾아야 돼요. 그럼 거꾸로 곱을 물어보면 합을 찾는 거야. 자, 선생님이 얘기하는 찾는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어떤 숫자로 나와야 돼. 숫자로요. 변수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변수가 사라져야 돼. 그러니까 곱 둘이를 곱했는 거 말이야. 이 둘이 곱해서 변수가 없어져야 돼. 곱하기 물을 때도 합을 정확한 숫자로 찾아야 된다고요. 알아듣고 있나? 그러면 너희가 만약에 문제를 딱 풀 때 바로 이게 곱했는데 만약에 이게 숫자가 안 나와. 만약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너희는 이 모양에서 뭔가 변형을 해서 약분되게끔 뭔가 이렇게 막 변형을 해줘야 돼요. 맞죠? 아니 곱해가지고 뭔가 문자가 사라지게 해줘야 된다고 너희가. 변형을 해줘야 된다. 뭔가 더했다가 뺐다가 혹은 막 곱해가지고 분모랑 약분되게 이런 식으로 막 변형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변형을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지. 변형을 왜 해줘야 된다고? 하나의 숫자가 딱 나오게 해야 답이 나오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변형 필요하면 변형하라는 거야. 필요 없으면 좀 더 문제는 쉬워지겠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 합을 물어볼 때는 곱하기는 잘 안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찾는 게 중요하고 보통 곱을 물어볼 때는 보통 합은 거의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좀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얘가 좀 더 어떤 생각하면 되고 시험에 더 잘 나오기 얘라고 생각해야 돼. 근데 너희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겠지. 그치? 경험이 쌓여야 돼. 그거를 13번을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돼? 이렇게 생각하자고. 합을 물어보면 곱을 찾고 곱을 물어보면 합을 찾자. 그럼 결론인 거예요. 결론. 여기 공식이 대입해야 돼요. 자, 13번 한번 써볼게요, 재미. 자, 뭐라고 되냐? x가 2보다 클 때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4 나누기 x 마이너스 2의 최소를 물어보죠. 최소를 물어보잖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최소를 물어보려면 합으로 나와야 된다고. 근데 얘가 지금 합이 아니지. 분수잖아요. 그래서 아까 지금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변형해야 돼? 더하기가 나오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너희가 분수가 나올 때 어떻게 쪼개야 돼?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변형. 그럼 여기는 우리 수학 상할 때 다 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겠고 빼면 이렇게 되겠죠. x 더하기 14. 여기 한 번 더 1. 자,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변형을 어떻게 해야 돼? 얘 나누기 얘는 얘가 몫이니까 몫을 써주고 플러스 나누는 식분의 나머지가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목 더하기 나누는 식분의 나머지. 됐나? 동현 이해됐어?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최소를 물어보니까 더하기가 나왔네요. 그럼 여기가 더하기란 말이야. 이 더하기가 아니었어. 이걸 하나의 숫자로 봐야 되니까. 그럼 너희는 요 놈이 하나로 보고 얘를 하나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얘가 누구 역할? A 역할. 얘가 B 역할로 볼 수 있다고 지금요. 근데 얘가 A고 얘가 B라고 가정을 했을 때 더해봐봐. 더하기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더하기를 물어보면 어떻게 하라고? 곱해본다고 미리요. 곱해본다고. 너 얘들이 곱하면 어떻게 되냐? X가 사라져 나와요. 남죠. 그럼 어떻게 또 변형해야 돼? 그럼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 분모에 맞추는 거야. 얘한테 맞춰야 돼.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요 놈을 x 빼기 2로 써주고
얘 때문에 얘는 그대로 따라 써주고 다시 여기다가 마지막에 얘가 3을 더해줘야 1 되니까 끼워 맞추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부터 다시 한번 돌아가서 얘가 다시 A가 되고 얘가 다시 B가 된다면 곱하면 약분 된다는 거예요. 약분 되죠? 그러니까 미리 뒤에 있는 식을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약분 될 거 아니에요. 곱하면 곱하면 뭐가 나올 것 같아? 16이 나올 거 아닌가요? 그게 숫자라는 거야. 일정한 숫자. 자 그러면 요 둘이를 가지고 산술기하를 쓴다. 2 루트 아까 곱했는 거 16. 그러면 얘는 2, 4, 8이잖아요. 그럼 8과 3을 더한 거니까 정답은 11보다 같거나 크다가 되는 거고 이때 11이 바로 최소가 된다. 정답이라고. 됐니? 근데 이제 뭐 문제는 답은 나왔지만은 따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학교 선생님들은 그럼 그때 x가 뭔데라고 물을 수 있단 말이야. 그때 x를 찾는 방법이 이거라고요. 같으세요. 그럼 여기서 누가 같은 거야? 누가? 얘 둘이가 아니죠. 산술기하를 써는 놈끼리 봐야 돼요. 그럼 얘 둘이 같을 때지. 근데 아까 우리가 여기서 얼마 나왔죠? 여기서 8 나왔잖아요. 얘가. 3은 신경 쓰면 안 되거든요. 따로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얘하고 얘가 똑같은 놈이 돼야 되는데 8의 절반이 되면 되잖아요. 얘가 4가 되면 된다고요. 8의 절반 말이야. 4, 4. 그럼 얘가 6일 때인 거지. 그럼 우리는 다는 그러면서 x는 6일 때 된다도 알고 있어야 6일 때 최소가 된다. 이해돼? 이것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문제는 없지만 잘 나온다고. 자 이렇게 해서 산술기 하나 풀어봤고 너희가 이제 풀어봐야죠. 자 밑에 거 한번 풀어볼래요? 14번이요. 해와요. 풀어봅시다. 오늘 명제를 다 끝낼 수는 없겠다 맞지? 증명이 남았거든요. 요게 중요한 포인트야 이거요. 요게는요. 합을 물어보느냐, 뽕을 물어보느냐, 뭐 이런 거죠. 동현아, 잠이 조금 오는 것 같은데도 물 좀 마시고 올래요? 너가 저녁을 먹고 막 이렇게 급하게 오다 보니까 잠이 오고 그래, 맞지? 이런 식의 타이밍. 그럼 태민이 밥도 못 먹고 왔냐? 저녁 괜찮아? 집까지 갔을 때 버틸 수 있겠나? 괜찮아요? 나왔어? 답은 2가 되네요. 자, 그럼 한번 더 해보자.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잖아, 그죠? 왜 이래 되냐고요? 그게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 같이 한번 해보자, 그죠? 원래는 양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산술기하 쓰는 놈이 그때 양수라는 거야. 그 뜻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번 써보면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써야 된다고 했죠? 아까 선생님이 분모한테 맞춰주라고 했죠? 얘한테 맞춰주는 거야. 그럼 여기에 x도 이런 거지. 얘를 a로 보고 얘를 b로 본다고 가정을 해보면 곱하면 약분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변형을 하는 거야. 변형하는 방법은 9가 있으면 써주고 얘한테 끼워 맞추라고 이렇게 x 더하기 이렇게. 그리고 얘를 더 써주면 이렇게 하면 곱하면 약분 될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는 9가 얘가 분배하면 분배는 5가 나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뒤에다가 4를 빼줘서 같게 만들어주는 거야. 끼워 맞추는 거야. 이렇게 잡아놓고 어떻게 해야 돼? 얘 이만큼을 같거나 크다 산술기에 쓰는 거야. 2 루트 곱하면 9. 그럼 얘는 6이니까 6 빼기 4니까 2 이상이다가 되는 건데 얘가 정답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언제 되는 데라고 본다면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또
언제 되죠? 얘와 얘가 같을 때야. 근데 같을 때인데 아까 조금 전에 질문했던 동현의 질문이 뭐였지? 아 선생님 왜 x가 이렇게 되죠라고 물었잖아요. 이게 뭐야? 요 놈이 넘어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얘거든요. 양수가 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산술기하는 양수가 안 되면 못 써요 얘들아. AB가 나왔어야 돼. 그치 A, B. 여기서는 A가 A인 거니까. 얘가 B니까. 맞아? 너야 잘 봐봐. 산술기하가 왜 양수가 돼야 되는지 잘 생각해봐. 다시 한번 잠깐 딴 얘기 좀 해보자. 왜냐면 개념이니까. A하고 B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원래 산술기하는 나누기잖아. 맞죠? 원래는 이거거든. 양한테 양변 2 곱한 게 아까 그 공식이야. 그럼 여기서 얘가 양수가 돼야지만 성립한다고 지금 너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럼 양수가 아니면 이건 틀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항상 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양수가 안 되면. 내 말 이해되나? 그럼 만약 문제 바뀌어가지고 이게 없어 이렇게. 앞에가 없어. 그리고 그냥 A, B는 실수래 만약에. 그리고는 이것이 뭐 긴이 돼가지고 이게 맞냐라고 물어본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 무조건 틀린 거 알았어? 그럼 틀린 이유를 만약에 누군가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물어본다면 맞잖아. 뭐 이게 서술 같은 나올 때 왜 틀렸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되는 예를 들어주면 돼요. 오케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실수는 뭐 음수 낼 수 있으니까 뭐 A한테 내가 만약에 1을 넣어. 음수 넣을까? -1을 넣어. B에 0을 넣어봐. 양수 아니죠 지금 맞아? 그럼 너 얘를 여기 넣으면 어떻게 되냐? 2분의 -1 되지? 근데 얘는 여기 넣으면 어떻게 돼? 0이잖아. 그럼 0이 더 크잖아. 방향이 바뀐다니까. 동현아, 왜 울어? 눈물 닦고 있어 지금요? 잠이 와가지고. 그럼 요거 잘 봐야 된다고 알지? 범위요. 범위 잘 봐야 돼요. 아무튼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언제 얘가 최소화 되냐라고 묻는다면 얘 둘이 같을 때 알았어요? 얘는 신경 쓰면 안 돼. 그럼 얘가 6이니까 얘하고 얘가 따로따로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돼. 응? 얘가 3이 돼야 된다고. 얘가 3이라고 해도 되고요. 내가 이해돼? 그럼 요놈 3일 때가 언제죠? 내려올 수 있잖아. 3분의 1은 x 더하기 1이니까 x는 -3분의 2일 때거든요. 선생님 음수인데요? x 음수여도 돼. x 더하기 1이 양수해야 된다. 맞지? 썼는 놈만 양수해야 된다. 요 놈이 x 값인 거죠. 최소화 되게 하는. 이런 거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얘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얘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술기하고 너무 중요하니까 또 풀어봐야 돼. 필수 15번이야. 이거 맞추면 뭐 게임 끝나는 거죠. 이제 너희가 좀 더 어려운 걸 풀 수 있다는 거야. 15번. 봐봐. 얘는 언제 되냐고 다 묻고 있잖아요. x는 알파, y는 베타. 맞아? 그래서 오늘은 산술계 연습을 많이 하자. 다음 시간에 좀 덜 하는 것은 증명, 코시, 슈바르츠 이런 거 연습을 할게요. 얘들아, 너 이렇게 문제 풀면서 딴 얘기 좀 해봐야겠다. 응? 저번에 내가 너희 시험 끝나면 복귀하는 얘기했던 거 기억나? 복귀. 시험 끝나고 언제 정상적으로 받는지 말이야. 태민이는 10월 5일부터 오면 돼요. 맞지? 시험 끝나고 일주일은 좀 쉬었다가 오면 됩니다. 10월 5일. 그리고 또 동현이 언제 와야 돼요? 12일에 와야 돼요. 너희 학교 수업 언제 치냐? 아직 안 나왔나요? 금요일? 그럼 10월 6일? 그럼 너는 그 전날이 우리 수업하는 날이니까
수초를 올려가요. 좀 일찍 와서 하면 안 되나? 학교 일찍 마치니까요. 그게 낫잖아요. 그리고 태민이는 뭐 원래도 7시면 되는 거고. 볼펜은 어디야? 선생님 볼펜 잠깐 빌려줄래요? 검은색 있어요? 뭐야? 검은색. 없어. 빨간색 나와. 좋아. 파란색 나오고. 너 시험시간에 써놓는 날이 오성. 맞아. 땡큐. 자, 답이 나왔습니까? 대구여고 문제요. 얘는 좀 더 꼬아놨죠. 문자가 2개죠. 산술기하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그냥 100%입니다. 100%. 왜 산술기가 100%인지 내가 이유를 얘기해 줄게. 너희 나중에 수학 끝나고 나서 수원 배울 거 아니야? 수투도 배울 거 아니야? 맞죠? 미적분도 배울 거 아니야? 이과면. 그때 가서 계속 나옵니다. 양수만 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연관성이 있다는 연결성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옵니다. 근데 코시초 발전은 연관성이 잘 없어요. 뒤에 가서. 그러니까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알겠지? 나올 수 있지만 15분 해보자고요. 답 나온 사람 없어요? 없어? 좋아. 그럼 선생님하고 너희 여기까지만 너희 숙제 미리 얘기해줘야겠다. 그러면 얘들아 너희 여기 16번까지 오케이? 아니지? 여기까지 하자. 18번까지 그러니까 110조까지 그 중에서 아까 쌤하고 안 푼 거 있잖아. 예제하고 밑에 있는 거 그거 좀 풀고 갔다 오자. 갑자기 여기를 그것이 풀고 뒤로 가가지고 레벨 1, 2 풀었네. 그죠? 미리 좀 다 풀어보자고 했죠? 쌤하고 아까 증명 안 했지만 미리 푸는 거야. 이렇게 해서 모르는 기억 넣으면 될 거야. 레벨 3잖아. 레벨 2까지만 풀면 되겠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거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미리 해오면 됩니다. 그런 진도가 이제 그날 마무리하면 끝나겠죠. 그게 이제 우리 시험들이 이제 진도 마무리죠. 10월 진도 마무리라고 해서 다 끝난 건 아니고 계속 오긴 와야 되는데 18일 끝나면 좀 이제 뭐야? 그 다음부터는 문제만 풀면 되니까요. 알겠죠? 18일 날. 자, 수익을 할까? 할까? 보자. 일단 문제를 좀 보고 하자고요. 생각하고요. 태민아, 이렇게 나오면 풀 수 있겠나? 어때? 좀 어렵죠? 학교 선생님들은 문제를 많이 꼬아놓거든요. 약간 어렵게 내려면. 근데 방법은 똑같아. 얘는 지금 뭐야? 조건이 실수라고 그랬지. 양수가 아니죠, 지금? 그럼 뭔가 의심을 해야 돼. 산술기야 못 쓰나? 막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누구를 산술기야 쓴지 먼저 확인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지? 분모에게 맞춰주는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요 앞에 있는 요 놈을 따라 쓰는 거게. 따라 써 이렇게. 는이잖아, 는. 선생님 따라 썼지? 근데 갑자기 얘하고 다른 걸 너가 써줘야 돼, 뒤에다가. 얘는 그냥 그대로 따라 내려오고 말이야. 자, 그대로 따라 썼지? 그럼 여기다 뭘 써야 돼? x제곱 빼기 2x 1이 없었잖아, 그죠?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러니까 끼워 맞춘다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만큼이 뭐가 되고 A 역할을 하는 거고 얘가 B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근데 얘가 지금 제곱이기 때문에 무조건 0 이상이죠. 얘도 0 이상이야. 실수는 제곱하면 0 이상이니까. 그럼 이 동그라미 전체는 뭐야? 1 이상인 거지. 얘도 9 이상이 되는 거. 그럼 결국 양수함수 되죠. 그럼 산술기가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을 가지고 산술기가 쓰면 되죠. 더 같거나 크다. 이 루트 씌우고 둘이 곱하면 분모 싹 다 날아갈 거 아니야? 9만 남는다. 그리고 뒤에 거는 이제 어떻게 할까? 또다시 얘는 2차식이잖아. 그럼 2차식은 산술기하와 관계없이 2차 함수의 꼭점으로 가는 거야. 2차 함수 꼭점. 완전적으로죠. 요렇게 이해됩니까? 그죠? 이거 완전 제곱하면 1 나오는데 2 빼야 되는 거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6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또 같거나 크다 6 빼기 2가 되니까 4가 최소가 되어서 책에서 얘기하는 K가 된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리고 뭐야? 이때 X와 Y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X는 뭐야? 요 놈이 꼭점일 때가 언제야? X가 1일 때잖아. X가 1일 때니까 알파는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베타는 뭐냐면 아까 얘 둘이 같을 때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6이 나왔으니까 각각 뭐가 돼야 돼? 3, 3이 돼야 돼요. 그럼 얘가 3 되려고 하는데 아까 X가 미리 1이었잖아. 얘가 1이잖아. 그럼 1이면 얘는 2가 되고 얘는 그럼 3이 되니까 Y는 0 돼야 되죠. 그래서 Y는 0일 때니까 베타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정답은 하나, 둘, 셋 더하면 되니까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정답은 5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가 산술기하만 갖고는 풀 수가 없으니까 2차 함수의 꼭지점. 꼭지점도 알고 있어요. 이거는 수학 상 이야기니까 수학 하 문제에 섞어낼 수 있겠지. 안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수학 상을 섞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기준은 뭐야? 얘한테 맞춰준다는 거야. 아까 못 들었으니까 B는 왜 0이에요? 베타. 베타는 왜 0이에요? X가 1일 때다 1 넣어보면 얘가 2잖아요. 2 더하기는 3인데 이만큼이 3 돼야 되니까 산술계가 6이니까. 꽤 맞추는 거지. X가 정해졌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Y를 구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숙제 아까 미리 있거든요. 레벨 2까지 풀어오면 됩니다. 안 배운 거는 미리 옛날에 배웠다고 생각하고 풀어오라는 거야. 알죠? 미리 증명도 풀어보고 다음 시간 월요일날 꼭 숙제 다 해와야 된다. 그죠? 진도 마무리니까요. 그리고 나서부터 다른 걸 합시다. 이제. 네, 오늘 시험 잘 치고요. 오늘 시험 그 오감 테스트. 그래.